네, 안녕하세요.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어제는 양대 증시가 또 월요일에 이어서 추가적인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2,550선까지 털썩 주저앉았고요. 코스닥 지수도 0.8%대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880선에서 지속적으로 등락에 거듭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코스피 시장에서는 특히나 기관의 매도세가 강하게 들어온 만큼 기관은 어떤 종목들이 주로 매도를 했는지 그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의 순매도 리스트, 탑5 리스트 확인을 해보시죠.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SK하이닉스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리신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두 가지 반도체 종목들에 대해서 동반 매도를 시연하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과 같은 시가총액에서 등치가 큰 종목들 중에서 2차 전지 관련해서도 동반 매도세가 나온다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삼성전자는 보시는 것처럼 0.57% 하락을 하면서 6만 원대로 다시 한번 주저앉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SK하이닉스도 0.17% 소폭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지만 11만 원 선에 머무르면서 오명을 벗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6만 전자, 11만 닉스에 대한 별명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급적으로도 특징이 있어서 이 부분 잠시 뒤 특징주에서 넘어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과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제히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차례대로 살펴보시면 SK이노베이션은 약보합권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0.24% 하락을 하면서 16만 4,2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삼성 SDI 1.59% 하락한 55만 8,000원에 거래를 마쳤고 포스코 퓨처엠의 그 하락세가 가장 컸습니다. 3% 넘게 하락을 하면서 40만 원 밑단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하시면 될 텐데 최근 포스코 그룹주의 흐름들은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수급 쪽에서 기관 쪽의 순매도가 강하게 나오면서 어제 포스코 그룹주 전반적으로 힘이 빠지면서 약세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는데요. 지속적인 주가 랠리 행진에 어제는 브레이크가 걸렸던 하루였다는 점 먼저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특징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6만 전자로 다시 한번 내려왔고 SK하이닉스도 11만 닉스를 벗어날 순 없었는데요.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는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반도체 수요 확대 전망에 주가가 뛰다가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과 함께 주가가 다시 한번 내려오는 양상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최근에는 지속적으로 기관의 러브콜을 받았던 투톱, 이 반도체 투톱들이었는데요. 그런데 어제는 삼성전자가 거래일째 기관이 매도하는 양상을 택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무려 8거래일 만에 기관이 매수해서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가가 우상향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삼성과 하이닉스 측에서 감산에 나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 자체가 긴축 의도와 함께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악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 쪽에서의 메모리 반도체 수출 규모가 지난해 동기보다 무려 48% 빠졌다라는 점이 크게 악영향으로 끼치고 있는데요.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반도체를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차세대 D램인 DDR5의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따라서 삼성전자는 오는 4분기부터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1분기면 흑자 전환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주가의 흐름은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FOMC라는 빅 이벤트가 있는데 경기의 회복 사이클에 따라서 반도체의 주가의 향방이 결정되는 만큼 오늘도 저희와 함께 반도체의 주가 흐름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떤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지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3거래일째 동반 매도하고 있는 양상이 나타났는데요. 그런 만큼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들을 동반해서 순매도하고 있는지 그 리스트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종목들은 외국인이 순매도하고 있는 종목 리스트고요.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종목은 기관이 순매도를 택하고 있는 종목들인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차 전지 관련해서 많은 종목들이 외국인과 기관 따질 것 없이 매도를 택하고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으로 에코프로, 포스코 DX, 에코프로비엠과 LNF를 들 수 있는데요. 조금씩 그 수급의 양상이 달랐다는 점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측에서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는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지만 기관 쪽에서는 순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LNF는 지금 기관 쪽에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인 쪽에서는 지속적인 매수 행렬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그런데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포스코 DX가 이렇게 이름을 올린 것처럼 동반해서 순매도를 하고 있다는 점 수급적인 특징으로 먼저 짚어드리고요. 그럼 오늘의 특징주, 어제는 어떤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는지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이 순매도한 종목 중에서 KMW와 HB테크놀로지 살펴볼 텐데요. KMW부터 체크를 해보시죠. 네, KMW는 5G 관련된 종목입니다. 최근 5G 관련된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주가 상승 랠리를 펼쳐지고 있는데요. 2020년에 주가가 고공행진을 한 이후에 한 3년 동안 지지부진한 그야말로 암흑 같은 주가의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미국 측에서 인프라를 확대하겠다, IRA 법안에 수혜주로 부각을 받고요. 또 뿐만 아니라 6G에 대한 장비를 벌써부터 설치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그야말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KMW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상한가가 풀리지 않은 채 29.97%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외국인 측에서는 가장 많은 물량을 지금 3위에 랭킹될 정도로 많은 물량의 매도를 했다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두 번째 특징주 HB테크놀로지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네, HB테크놀로지 살펴보시면 어제 인텔 측에서 2030년 안에 글라스 기판을 상용화를 해서 AI와 데이터 센터에 먼저 적용을 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어제 글라스 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 주목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HB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글라스 기판용 검사 수리 장비를 새로운 매출원으로 만들겠다라는 뜻을 밝히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상승해왔던 종목들인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겪다가 목요일장부터 다시 한번 주가가 오르는 행진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장 초반에 인텔 측에서 나온 뉴스와 함께 주가가 다시 한번 전고점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어제 외국인 측에서 순매도를 택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쭉 빠지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결국에는 2.93% 약세로 전환하면서 거래를 마친 만큼 이 종목의 흐름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는 기관이 순매도한 종목 중에서 마지막 특징주로 어제 신규 상장한 종목 체크해 보시죠. 네, 우듬지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7%대 약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우듬지팜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고부가 가치 농산물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어제 신규 상장을 했는데 최근에는 신규 상장된 종목들이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윗꼬리를 크게 달고 거래를 마치는 것과는 상반된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우듬지팜은 어제 장 초반에 20% 넘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1시까지 마이너스 27% 저점이 딛고 주가가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결국에는 기관 쪽에서 순매도를 많이 하는 종목에 이름을 올리긴 했습니다만 우듬지팜 17%까지 그래도 회복력을 보여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들의 흐름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여준 우듬지팜이기 때문에 마지막 종목으로 특징주 뽑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특징주까지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연결해보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시장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 만큼 마음도 조금 울적해질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주목해보면 좋은지 수급적인 특징주 짚어주시죠.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시장도 안 좋았지만은 그 안에서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상승률은 좀 있었는데요. 뭐 그런 점에서 이제 대표적인 어떤 수혜를 받는 또 이슈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서 약간의 좀 회사 자체적으로도 리뉴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무 부담이나 좀 이런 게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좀 안정화됐죠. 역시 뭐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기술력 그리고 두산 그룹 자체의 어떤 방향성이나 좋은 방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전에 우려됐었던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다 떨쳐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원전 쪽에서의 이슈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나라 뭐 에너지 정책이 좀 많이 변화가 되는 상황이죠. 한마디로 이제 풍력이나 어떤 LNG, 뭐 가스터빈 여러 가지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품목에 적합한 그런 에너지 정책에 대한 부분이 국가적으로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올해 영업이익은 이런 상반기 때의 그런 실적 또 그리고 말씀드렸던 비유에 의한 이 하반기 때 실적까지 한다면은 올해 영업이익은 저는 개인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2조 원 가까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반기 때의 수주를 봤을 때도 잔고가 5조 2천억 가까이 됐죠. 뭐 작년 대비해서 60% 이상의 수주 잔고가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뭐 수주 잔고가 크고 신규 수주가 이 정도 5조 원 이상까지도 간다고 한다면 이 하반기 때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본업에 대한 회복 사이클이 좋아진 상태죠. API 1400 여기 미국의 AP 이 1000까지 본다고 한다면 이런 원전 프로젝트에 의한 해외 쪽에서의 매출 부분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서 또 이제 LNG, 이 가스 터빈의 국산화가 또 긍정적인 이슈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네, 이성웅 차장님의 전일장 특징 수급주까지 봤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관련주로 앞으로 전망 좋게 보시니까요. 앞으로 긍정적인 전망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받은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STX 그린로지스, STX, SP 시스템스, 그리고 넥슨게임즈와 포스코 스틸리온 순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먼저 상승한 종목들 특징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SP 시스템스를 필두로 한 로봇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하며 거래를 마쳤고요. 로봇 관련주들 잠시 뒤 특징주로 함께 만나보시고 나머지 종목들의 상승 이유부터 먼저 체크해 보시죠. STX 그린로지스와 STX 그룹주들입니다. 네, 최근 STX 그린로지스, STX로부터 인적 분할 통해서 재상장에 성공했다는 소식 들려왔지만 분할 이후에 주가 흐름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반등의 가능성을 보여줬는데요. 이는 STX 그린로직스가 어제 단순한 선박 회사가 아니라 해상 운송을 시작으로 내륙의 보관 창고까지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강한 포부 드러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의 심리 움직였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STX 그린로직스도 다행히 시간의 거래에서 10%의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종가 25,850원에 형성됐습니다. 네, STX도 인적 분할 이후에 정규장에서 9%나 빠지는 모습 보여줬지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7% 상승하면서 28,450원의 종가 형성해줬습니다. 네. 다음은 먼저 넥슨게임즈 보겠습니다. 4%대 상승 흐름 보여줬고요. 종가 16,770원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넥슨게임즈의 신작인 퍼스트 디센던트가 크로스 플레이 오픈 베타를 시작한다는 소식에 시간의 거래에서 4%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포스코 스틸리온인데요. 이 기업 도금 강판과 컬러 강판 생산 업체입니다. 포스코 그룹주 중 하나죠. 포스코 그룹주들 얼마 전까지도 2차 전지 강세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거란 기대감에 꾸준한 상승 흐름 보여줬던 주들입니다. 네, 그러나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고공행진 중이던 포스코 그룹주들 2차 전지 약세 흐름에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일제히 조정받는 모습 보여주면서요. 어제 정규장에서는 4%대 하락 마감을 보여주면서 다행히 시간의 거래에서도 다시 4%대 상승하며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특징주, 로봇 관련주 SP 시스템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시스템스를 필두로 로봇 관련주들 시간외에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SP 시스템스 정규장에서 5%대 하락 마감했습니다만 시간외 거래에서는 7%대 상승 거래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로봇 관련주들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이슈로 꾸준히 주목받고 있었죠. 뿐만 아니라 두산 로보틱스가 세계 최대 국부펀드와 자산 운용사 등 글로벌 큰 손들의 대대적인 러브콜을 받으면서 공모가를 가장 높은 상단의 희망 가격이었던 26,000원으로 확정 지었습니다. 글로벌 큰손들이 두산 로보틱스의 주주가 되기 위해서 무려 7조 원을 베팅했다는 소식까지 들리면서 우리 시장에서 로봇 관련주들 고공행진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SPC 시스템도 얼마 전 52주 신고가를 달성한 만큼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로봇 관련주들 차익 실현 매물로 쏟아지면서 우리 시장 조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만 오늘 시간을 거래에서는 다행히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SP 시스템스 이외에 탑5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두산, 이렌시스, 대동기업, 뉴로메카 등이 있고요. 이런 로봇 관련주들의 회복도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SP 시스템스 정규장에서 5% 빠져주면서요. 네, 5% 빠져주면서 15,430원에 장 마무리했습니다만 시간외에서 7% 상승하면서 종가 16,530원으로 회복했습니다. 네, 다음은 시간 외 거래에서 하락한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림, 미코바이오메드, 엔텔스, 유신, 도화 엔지니어링 이렇게 이름을 올렸는데요. 특징주로 부각된 네옴시티 관련주들 히림과 유신, 도화 엔지니어링이 있었습니다. 네, 5G 관련주로 부각된 엔텔스도 있었고요. 네, 이 종목들은 잠시 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코바이오메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미코바이오메드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 예고되면서 시간 외 거래에서 3%대가 빠져줬습니다. 종가 5,670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네, 그럼 특징주로 넘어가서 네옴시티 관련 종목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G 먼저 보겠습니다. 5G 관련주 엔텔스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히림 이거 먼저 볼까요? 네, 히림, 유신, 도화 엔지니어링, 네옴시티 관련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옴시티 관련주로 묶인 이 세 가지 종목들은요. 3%, 2%대 빠져주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 쭉 살펴보시면 네옴시티 관련주들 단기 조정이 있었습니다만 꾸준한 상승 랠리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옴시티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도 함께 부각이 되면서 해외 건설사들에 대한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강세 흐름 속에서 네옴시티 관련주들 어제 정규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장 마감했습니다. 히림, 유신, 그리고 도화 엔지니어링 모두 시간외에서는 하락했는데요. 이는 이렇게 급상승하고 있는 네옴시티 관련주들의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시간외에서는 하락하는 모습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5G 관련주로 부각된 엔텔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인프라법 대응을 위해서 10월부터 5G 기지국 안테나 생산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5G에 대한 미국의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면서 관련 수혜주들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 어제 정규장에서 5G 관련 종목들 강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는 급상승한 종목들이 차익 실현 매물로 쏟아지면서 하락 마감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엔텔스 이외에도 5G 관련 종목들 시간의 거래에서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었는데요. 와이어블, 다산 네트워크스와 솔리드, 오이솔루션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텔스 정규장에서 22% 강한 상승 흐름 보여줬지만 종가 8,020원에 형성됐었고요. 시간 외에서 3% 약하게 빠져주면서 7,750원에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한 종목들, 하락한 종목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간의 거래에서 어떤 종목들 체크해보면 좋을까요? SP 시스템스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상장에 대한 이슈가 지금 로봇주 전체적으로 좀 훈풍을 지금 불어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상장 가까울수록 어떤 공모주 일정에 따라서 또 변동성도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하지만 이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SP 시스템스의
것처럼 독자적인 어떤 기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어떤 대기업과의 협업에 대한 부분이 좋게 나온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정받았을 때 사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SPCSM들 같은 경우에는 이 겐트리 로봇이죠. 뭐 공장에서 이 부품을 나르고 직접 이 부품을 장착하는 그런 로봇이 바로 겐트리 로봇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겐트리 로봇을 국산화 한 게 바로 이제 SB 시스템즈의 기술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특히 이제 자동차 쪽에서의 이 겐트리 로봇에 대한 수요가 좀 높기 때문에 뭐 현대차 그룹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 든든한 고객사를 좀 확보를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한마디로 이제 SPSMD의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수요는 전방 산업이 좋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갈 때는 항상 이제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2년 전부터죠. 2021년부터 이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소프트웨어와 뭐 AI 솔루션을 개발하는 자회사를 좀 편입을 하면서 또 이제 AI 솔루션에 대한 AI 쪽에서의 관심주로서도 많이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 그리고 어떤 AI 또 이제 자동화에 대한 자동차 사업에 대한 진출 부분에 있어서 여러 이 이슈와 많이 맞물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로봇 자동화의 어떤 최대 어떤 수혜주 중에 하나가 바로 SP 시스템즈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이런 이 종목에 대한 좀 관심도 좀 계속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이렇게 전일장에서 시간에서 주목받은 SP 시스템스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SP 시스템처럼 로봇 관련주들 현재 고공행진하는 흐름 속에서 시장이 조정을 받는 분위기지만 로봇 관련주들 계속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들썩이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종목들 참고하시면서 오늘 투자에도 좀 주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깥에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조금 시장 상황이랑 비슷한 흐름이 날씨도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증권통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행복하시기를 위해서 저희가 응원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on't worry. Be happy.